네, 반갑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자, 시장은 변동성이 나오면서 보합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약간 올랐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나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특정 종목에만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하락 종목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종목군들이 매우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또 반전되죠. 계좌 내에서 자동차 종목이 많으시다라면 특별한 부분 없이 오늘 상승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생각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서 삼성전자나 지금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괜찮은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는 2차전지가 낙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고요. 더 많은 하락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지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눌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약간 냉각됐고요. 전체적으로 뭐 많이 밀린 건 아니지만 0.몇 프로, 1%대 이런 하락률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반전되려면 조금 더 2차전지가 반등을 좀 해주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일단은 아래쪽으로 떨어지던 모습이 윗골이 달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저점 지지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분봉 상황을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로서는 아침에 출렁거리는 모습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바로 올려줬고요. 그 다음에 지지라인 때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2715포인트, 16포인트 지지되고 있고요. 오늘 상승 포인트 전환되려면 2720은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면 자동차나 반도체 같은 경우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조금 더 상황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도 저점을 좀 잡아낸 듯한 느낌은 좀 있어요. 아침에 엄청나게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하락폭이 좀 둔화되고 있죠. 왜냐면 낙폭 같은 경우도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하락 포인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좀 받아주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렇게 되면 오후에 오히려 반등을 좀 이용한 그런 진정세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많이 하락하게 된다면 부담은 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2차전지 쪽의 하락 포인트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은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이따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 코스닥 쪽의 분위기 상당히 안 좋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코스닥 쪽에서 지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외국인 매도와 버금가게 지금 금융투자 쪽 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쪽 매도도 같이 가세하게 되면서 하락폭이 커지는 모습이었고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외국인 매도가 그래도 좀 멈춰지는 듯한 느낌이긴 한데요. 오후에 더 나빠지게 된다면 부담감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소강 국면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되고요. 오후에 더 나빠질 것인지 좋아질 것인지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물론 금융투자는 매도를 치면서 부담을 줬지만 그래도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일단 잘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또 늘어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모습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기관적 매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더 매도할 것인지 아니면은 딸려 올라갈 것인지, 이게 딸려 올라간다면은 코스피 쪽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날 텐데 주목되는 종목군들은 역시 자동차와 반도체 쪽이겠죠. 그래서 그쪽 부분으로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밸류업 관련 종목도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은행주라든지 또 이제 그 공기업 관련한 종목들 있죠. 한국전력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세를 같이 보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오늘 시총 상위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일단 1%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가가 86,000원까지 나왔는데 뭐 계속 진행되네요.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거 보면 아직 멀었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네, 강세 흐름 아직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특별한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아 보이고요. 하이닉스도 0.4% 하락인데 뭐 특별하게 부담되는 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이제 자동차죠.
현대차가 5%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도 5.4% 상승하면서 미친 상승이라고 봐야 되나요?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뭐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또 성장 전망성, 거기다 이제 주주환원 정책 이런 것들이 골고루 나와줬기 때문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 KB금융이라든지 은행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은행주 쪽, 한국전력도 오늘 많이 올라갔고요. 화재, 보험주들, 은행주들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죠. 밸류업 관련한 부분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가장 큰 문제는 배터리 2차전지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지금 35만 8천원까지 저가를 끊어주는 모습이었고요. 지금도 신저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대 하락, 이제 살짝 진행되는 모습이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부담감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여기다 포스코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 아래 꼬리 달고 있지만 부담감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SDI, LG화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세가 커지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낙폭이 굉장히 계속적으로 회복 없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뭐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단기적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반등이 나오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판단이 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종목들도 위주로 일단은 주의만 좀 하시면 다른 것들은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당락에 대한 낙폭이 다 떨어진 것인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저는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안 빠지네요. 네, 안 빠지고 그냥 가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형태 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소형주로 넘어가면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이런 거는 계속 빠지는 거고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도 계속 빠지는 겁니다.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현대일렉트릭은 계속 올라갑니다. 전선 관련주들도 움직임 좋죠. 네,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또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선 관련한 종목군들, 네, 긍정적으로 또 계속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좀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 BM이 4%대 하락이고요. 에코프로가 7%대 하락입니다. 뭐 조금 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극적인 반등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더 빠지게 되면 과매도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은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나서 기술적 반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반면에 엔캠 같은 경우는 13%대 상승하게 되면서 전고점대 돌파하는 모습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대체적으로 좀 저항을 보여주는 부분이 좀 생기는데 지금 2차전지가 떨어져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양극재 말고 전해질로 가자. 뭐 이렇게 가는 모습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대안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2차전지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HLB는 살짝 반등하는 모습 진행되고 있고요. 알테오젠, 보합수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나 기타 등등 대부분 오늘 하락세 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군들은 소부장 같은 경우도 오늘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크게 밀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장중에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 내려가서 2.85 그래도 신고가 흐름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자, 뭐 그런 형태고요. HLB가 지금 올라가면서 이제 저점 지지에 대한 반등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성공적으로 반등 나가면 기술적 반등 나갈 수 있겠고요. 아니면 밑으로 다시 떨어지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바이오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좀 약세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2차전지 좀 약세 보이는 거 그래서 코스닥이 올라올 만한 그런 어떤 건덕지가 별로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은요. 코스피 쪽에서 275개 종목 상승 614개 종목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무려 1235개 종목 하락이고요. 329개 종목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1900개 정도 해당하는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것은 이제 상승률 보여야 되겠죠. 상승률 상위는 스튜디오 미류가 오늘 두 번째 점상한가. 근데 이건 시총이 작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기상사 상한가 들어가는데 시총이 작죠. 신경 쓸 필요 없겠고요. JTNC 시총이 이거는 좀 많은 편이죠. 근데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U테크, 모바일 어플리언스, JMB, FNS테크 등등등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환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추가 상승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하해운, 네, 해운주들도 요즘에 유가 관련해서 계속 상승하는 모습 좀 있죠. 그 다음에 전쟁 관련한 종목인데 스페코는요. 얘는 왜 올랐을까요? 네, 그 다음에 가온전선 그리고 SK D&D 오늘 반등 나왔네요. 근데 글쎄요. 네, 네,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KN솔 오늘 반등세 나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 KN솔 같은 경우는, 네,
그 액침 냉각 관련주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24개 종목이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 하락 상승폭 쭉 내려보시면 1.65밖에 안 되네요. 이렇게 되면 오늘 하락 포인트가 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는 종목이 오늘 많이 내렸는데 이건 뭔가요? 네, 모르는 건데요. 시청이 작아서 저는 시청 작은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유중 때문이죠. 네,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진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부채비도 많고 시총도 작고 주가도 별로 안 좋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유상증자까지 한다?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내려간 종목이 제법 많습니다. 인성정보도 뚝 떨어졌고요. 레몬, 스타리츠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7개 종목이 지금 아침에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 이제 오후 되면 하락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어요. 술브랜 홀딩스, SU 이런 거 아니 더 많네요. 지금 한 10개 정도 되네요.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우리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쭉 내려보시면 3.25나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3.25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오늘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계좌 상황이 마이너스 2%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살펴보면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죠. 내려간 종목의 숫자가 좀 많이 듬성듬성 보이긴 합니다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도 않거니와 네, 낙폭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플러스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잘 버티고 있어가지고요. 네, 계좌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계좌는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저는 오늘 계좌가 한 1.5% 정도 일단 그 이상 상승한 것 같은데 자동차하고 일단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아무튼 저는 계좌 상황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쪽 움직임들이 이렇게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때도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계좌 상승에 일단 집중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기아 순매수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아모레퍼시픽, 필옵틱스, 네, 유리 기판이죠. SKC 이런 거 다 유리 기판 쪽이고요. 대한전선은 이제 아시죠? 전선 관련한 거고, 삼성전기, 네. 이것도 유리기판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는. LS 일렉트릭 전기. 자, 이런 쪽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것들 매도 진행되고 있고요. 외국인은 상황이 다르겠죠. 삼성전자 순매수 1등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2등.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순매수 있고요. 엔캠, 기아, 삼성전자 우선주, 에코프로비엠도 매수는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가 있고요. 매도는 HLB 매도가 들어가 있네요. LG화학, SKC, 하나마이크론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LG에너솔루션 등등등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리저리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자동차, 전차 군단에 대한 매수세는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상황은 간단합니다. 네, 밀리는 종목과 밀리지 않는 종목들로 구분되어 있고요. 대신에 밀리는 종목의 그 낙폭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조금 냉각되어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매수를 쉽게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매도가 우위에 들어가 있어서 하락한 종목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네, 하락의 종목 수가 월등히 많다고 하더라도 수익 나는 종목이 많으면 네, 상관없죠. 그래서 비중이 많은 종목이 강하게 올라간다라면 그 모든 부분을 다 네, 커버하고도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계좌가 네,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동차와 반도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계좌 상황이 오히려 플러스로 한참 넘어가 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정도 보시고요. 종목에 대한 어떤 선별이나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축 이런 거, 그 다음에 운용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나는 종목들이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계좌가 올라가는지 아닌지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도 약간 변동성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집중되는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계속 살펴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오후 마감 보고요. 마감 시간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